안녕하십니까, 박 PD입니다. 이번에는 종목 공부가 아니고요, 주주총회를 다녀왔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과거 영상으로 몇 번 소개해드렸던 JW 생명과학 주주총회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는 뭐 기존에 알고 계시다시피 수액을 만드는 회사예요. 크게 영양 수액하고 일반 수액 두 가지를 만드는 회사고요. JW 그룹에서 수액 담당을 하고 있죠. 3월 29일 날 주주총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에도 제가 두 번째 주주총회를 갔어요. 충남 당진공장에 다녀왔고, 일단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보안 스티커를 이제 카메라에다 부착을 하기 때문에 내부 사진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 안내 받아가지고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는데, 주주총회장에 들어가 봤더니, 맨 앞에 차성남 대표랑 임원분이 있고, 사회이사 두 분, 사내이사 두 분에서 6분이 맨 앞에 앉아 계시고, 그 외에 한 15명 정도 총에서 앉아 있는데, 진짜 주주는 한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동의합니다, 외쳐라 하고 사전에 교육받은 회사 직원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에는 회계 문제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회계 문제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때 주주총회 때 주주총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식 담당자가 조금 항상 전화 받는 태도가 불량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 담당자 나오라고, 뭐, 한바탕 하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살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회계 문제가 일단 해소가 되고, 실적도 크진 않지만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차성남 대표가 주주총회 진행 중에 이제 주주분이 돌발 질문을 했는데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끝나고 간담회 때 답변하겠다고 말을 돌리겠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즉석에서 열심히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제 마음을 좀 풀어줬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업 실적 증가, 그리고 자회사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 부분에서 JW 바이오사이언스가 IPO를 이제 준비 중인데 1단계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뭐 직원들, 임원들 표정도 좋고 작년 왔던 저를 또 알아봐주고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비타민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뭐 완전 더 지방에 사는데 충남까지 가려면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충남 당진까지 가던데 뭐 일찍 일어나서 피곤했지만 돌아올 때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주주총회 때 차성남 대표가 성실하게 답변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올해 매출은 2023억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언저리로 맞추려고 하는데 연도가 2023년이니까 이렇게 숫자를 동일하게 맞춘 것 같아요. 전년 대비 대략 이제 7% 정도 상승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8년부터 해가지고 1500, 1700, 1800 하다가 2021년도에 꺾였는데 2022년도에 역대 최고 실적을 작년에 기록을 했고 여기서 또 7% 상승한 2023억 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중환자실이 이제 뭐 코비드로 전환이 돼서 수술도 뭐 30%나 줄고 외래 환자도 20%나 줄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회복 중이고 정부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매출이 다시 늘고 있다. 환자들이 확실히 집계를 보면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이제 다시 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목표보다 1분기 이제 매출 목표는 2023억을 4등분 해보면은 50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 대비해서 103% 정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액은 많은 환자들이 오래 맞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맞는 게 수요가 더 높죠. 그래서 위너프 그러니까 TPN 영양수액 소용량을 출시를 작년 말에 했는데 시장 출시해서 효과를 보니까 이게 오타입니다. 효과를 보니까 효과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간담회에 참여한 주주가 2명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실제 주주는 이제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회사 JW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질문을 다른 주주분이 집중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은 폐혈증 진단키트 지금 준비 중인 건 아시죠? 바이오마커 식약처 승인 기다리는 중인데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무난하게 잘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임상이 중요한데 결과가 좋다. 기존 마커보다 민감도가 20% 이상 높게 나와서 기대되는 수준에 충분히 충족이 된다. 2차 보완 대응 중인데 상반기에 끝날 것 같다. 올해 상반기에 끝날 것 같다고 하고 법무법인 계약에서 컨설팅하며 대응 중인데 최초라서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신중하고 식약처도 이제 이런 게 처음이라서 외부 컨설팅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블마커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는데 저는 바이오 이런 건 잘 몰라서 노블마커 뭔지는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췌장암 프로토타입도 이제 그 폐혈증 진단키트 이후에 췌장암도 이제 진단키트를 준비 중인데 프로토타입도 진단 민감도가 잘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뭐 2번 더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시 이후에 사용 실적이나 퍼포먼스가 있어야 해외 진출도 계획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주주분이 해외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돼갈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에서 폭발적인 이제 뭐 매출 성장은 그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먼 얘기인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뭐 폐혈증 진단 키트부터 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주가가 확 뛰려면요. 그리고 이어서 IPO 현대차증권 이제 준비 중인데 상장은 2024년 내년 12월까지고 원래 상장 계획은 그리고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하고 계약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풋을 해라. 그냥 나가라 이렇게 요청해도 현대차증권에서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현대차증권에서도 뭐 이런 자신감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올해부터 바이오사이언스가 흑자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의료기기는 이제 기존 뭐 뉴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적자 덩어리 의료기기 사업은 중해제약으로 넘기고 그게 이제 매출 100억 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넘기고 나서 중해제약에서 수액 총 판권을 11개 품목 21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IPO 상장에 하나 밑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1분기 매출액은 목표 대비 110% 달성을 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차승남 대표가 주주총회 다 끝나고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승남 대표 만났는데 공손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 부분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JW 바이오사이언스는 자기가 이번에 또 대표를 맡게 되면서 대표를 맡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 2, 3만 원짜리 자잘한 것까지 다 자기가 직접 결제를 하면서까지 비용 통제를 했고 그래서 흑자 전환을 시켰다. 그렇게 막 고생을 했다는 거를 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업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자회사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배당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거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한 달 꽉 채워서 지급했거든요. 이번에도 4월 28일 예정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당연한 게 이게 지급할 금액이 뭐 수십억이니까 한 달만 갖고 있어도 이자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한 갖고 있다가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일반 수익은 점유율이 이건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일반 수익은 점유율이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영양수액이 이제 수익이 더 잘 나는 영양수액이 더 중요한데 이거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2년 연속으로.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HK 이노엔 증설하고 나서 뺏기는 거냐, 점유율을. 이걸 심각하다 얘기를 했더니 2020년 당시에 NG에서 영양수액 생산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일시적으로 뺏었던 게 다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뺏었던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뺏기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이 늘었는데 그만큼 원가가 늘었거든요. 그거는 매출액이 200억 늘었는데 원가도 200억 늘었다. 이거 심각하다. 이익이 늘지가 않는데 어떻게 돼가는 거냐.
원가 부분, 물론 이제 원가 판관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알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원가 증가는 뭐 맞다. 멸균에 들어가는 LNG 가격이 이제 스팀으로 열로 이제 멸균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 LNG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비용이 여기에 대한 게 30억 정도가 더 들어갔다. 그리고 전력 그리고 기타 원가가 다 올라갔다. 특히 원가 일반 소액의 원가 이 포도당 이게 프랑스의 로켓사 거를 쓰는데 공급에 파동이 나가지고 중국산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또 포도당 원재료가 우크라이나래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가격이 0.9불에 0.9불짜리가 거의 2배로 올라가지고 비행기 운송비를 당사가 부담하겠다. 갖다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뭐 공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원가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단은 확실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부분 말씀드리면은 매출액 늘었고 그만큼 원가 늘었는데 판관비는 별로 안 늘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JW 생명과학에 투자한 이유가 판관비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늘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는 만큼 이익이 굉장히 늘 거라 이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 설명드리면 매출이 늘었는데 판관비는 별로 늘지 않았다. 거의 안 늘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덕분이라고 여러 차례 주식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더라도 이 효과가 계속 지속되냐? 판관비 계속 많이 늘지 않겠냐? 아니 계속 판관비는 속보밖에 늘지 않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고요. 신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수액 유통은 이제 JW 중해제약이 맡았어요.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산은 생명과학, 유통은 중해제약이 했었는데 기존의 중해제약에서 하는 병원급 유통이 아니고 그것보다 작은 의원급 영업을 중해제약의 영업직 직원 한 명을 데려다가 파일럿으로 영업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시작도 한 명 가지고 하니까 조금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 달 예정.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당사에서도 뭐 큰 기대는 안 한 것 같아요. 청사진이 있냐, 뭐 비전이 있냐, 계획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직 없다고 하고 성과 나오는 거 봐서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생명과학 2023년 주주총회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분위기도 좋았고 회사가 이제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 모습을 봐서 그래서 좀 위안을 삼고 기분이 조금 마음이 좀 풀린 상태로 기분 좋게 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주분들이실 거예요. 아마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분이 2분밖에 없어가지고 저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주주총회 후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는 건데 주주분들도 제가 올린 영상 내용 참고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투자TV의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